올라갈 종목 꼼짝마 집 나간 당신의 수익률을 공개 수배합니다. 테마주부터 수급주 그리고 오늘의 급등 포착주까지 주식특별수사본부에서 열리는 긴급 수사회의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특수본 대원 최수익입니다. 오늘도 적중률 99%의 주식특수본 회의가 열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께 아주 좋은 정보들만 가득 챙겨왔는데요. 문제는 저희들의 이 1급 정보, 방송회의만 통해서는 모든 정보를 다 받아가실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비밀수사회의 참여하셔야지 저희들의 이 고급 정보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회의 보시면서 바로 비밀수사회의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회의 시작해 보기 전에 일단 오늘 시장 간단한 사건 개요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무난했던 배당락일이었습니다. 이 배당락일에는 배당을 받는 권리가 사라지는 만큼 그만큼 주가가 조정을 받곤 합니다. 실제로 작년 배당락일에도 코스피가 2% 넘게 하락했고 코스닥은 1%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는데요. 코스피가 0.4%대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은 1%대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일부 상장 기업들이 이 배당 기준일을 바꾸면서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좀 줄어들었던 건데요. 자, 이제 내일은 2023년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지금 이 배당락 징크스마저 깨버린 우리 증시, 내일도 잘 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궁금한 건 과연 내년에는 어떤 움직임 보이게 될까요? 오늘 저희가 그 천기누설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증시가 궁금하신 분들 오늘 저희 회의 결과에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건 오늘 회의를 이끌고 가주실 분이겠죠. 오늘 우리들의 수사 책임자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바로 특수요원 K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K요원, 이 수급을 분석해서 개별 종목들의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잡아내는 전문가인데요. 이게 지금 바로 수익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K요원이 지금까지 잡아들인 수익 검거율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요원의 수익률표, 지금 정말 빠르게 수익들 거둬들이고 있는데요. 개별 종목들의 수급을 분석하면서 아주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잡아냈습니다. 코오롱 글로벌 저희가 두 차례 나눠서 공략을 했는데 첫 번째로 저희가 진입을 했을 때는 2거래일 만에 50%에 육박하는 수익을 잡아냈고요. 두 번째 공략에서는 4거래일 만에 20%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이 단 한 종목만으로 70%에 육박하는 수익을 단 6거래일 만에 챙긴 겁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도 두 차례 분할로 접근을 했는데요. 첫 번째 공략에서 44%의 수익 기록했고요. 두 번째는 14%의 수익 기록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빠르게 수익을 챙겼습니다. 서울옥션 매수한 당일에 바로 수익 냈는데요. 16%의 수익 기록했고요. 칩셋미디어, 마음AI, AP위성은 2거래일 만에 각각 15%, 13%, 10%의 수익 챙겼습니다.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점점 지금 수익률 올라가고 있는데요. 12월 5일에 저희가 매수 진행해서 12월 21일에 17%의 수익 기록하면서 익절했습니다. 대략 2주 만에 20%에 육박하는 수익을 챙긴 거죠. 자, 이런 수익 원하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일은 바로 비밀수사회의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저희가 방송회의를 통해서는 힌트를 제한적으로밖에 드릴 수가 없는데요. 비밀수사회의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계속해서 K요원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전략들 잡아나가실 수 있으니까 이런 수익 정말 손쉽게 챙기실 수 있습니다. 비밀수사회의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비밀수사회의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받아가실 수 있는 건 수익 외에도 한 가지 선물이 더 있습니다. 바로 K요원의 모든 노하우를 다 집대성한 이 비밀 노트를 받아가실 수 있는 건데요. 자, K요원이 가장 잘하는 거 수급 분석입니다. 이 수급이 앞으로 이 개별 종목들의 이 성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요. 이 수급, 우리 K요원이 모든 걸 다 분석해서
이 천기누설 해드린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이 얼마만큼 올라갈지 궁금하다면 이 노트 하나만 확인해 보셔도 모든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노트 지금 비밀수사회의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저희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비밀수사회의 함께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회의의 수사 포인트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늘 테마 수사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테마 수사 조금 특별합니다. 자, 이제 어느덧 한 해의 끄트머리에 서 있습니다. 이런 때면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때죠. 그래서 오늘의 테마 수사는 자, 2023년 올해의 주도 섹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놓쳤던 것들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정말 중요한 거 바로 내년의 유망 섹터 어떤 부분일까 하는 거겠죠. 자, 저희가 미리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저희랑 함께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도 종목은 역시나 알려드립니다. 우리 K의원이 뽑아낸 단 하나의 종목. 요즘 적중률 어마어마한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죠? 우리 K의원이 뽑아낸 급등 예상주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회의만 보면 안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자, 방송회의에서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힌트가 정말 제한적입니다. 비밀수사회의에 들어오셔야 저희의 모든 힌트 100%로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비밀수사회의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보고 계시는 방송 화면 통해서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신 채로 가까이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화면에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참여하기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비밀수사 회의가 열리고 있는 노란 톡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는 비밀수사 회의 안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의 회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탕탕탕! 네, 본격적으로 주식 특수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회의는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팍스경제TV 검색하신 뒤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 바로 수사 책임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K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K의원입니다. 와, 여러분들 벌써 연말이네요. 벌써 내일이면은 폐장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투자를 잘 하셨나요? 왜 처음부터 이렇게 뼈를 때리세요 또? 이게 연말쯤 되면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왜 돌아봐야 되냐? 우리가 잘한 점은 더 이제 부각을 시켜야 되고 못한 점은 다 이거를 이제 다시 AS를 해서 더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한 점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도 잘한 점과 못한 점, 저도 사람인지라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어요. 근데 이번 연도를 좀 돌아봤을 때 잘한 점은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수급적인 부분을 많이 보고 있다 보니까 주도 섹터에서 주도주들을 한번 잘 잡아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뭐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못한 점들은 제가 그동안 계속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복귀도 많이 해보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이런 모습들로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종목들 더 선별을 해서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종목 오늘도 여김없이
좋은 종목들 가지고 나왔고요. 오늘은 그전 방송들과는 조금 다르게 뭐 어떤 테마보다는 그래도 올해 어떤 이제 주도 섹터가 있었고 주도주들이 있었나 한번 살펴보고요. 이런 종목들 내년도에 어떻게 움직일지까지도 한번 살펴보고 내년에 우리가 유망 섹터들까지 한번 지켜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뭐 공략주 없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공략주 있으니까 끝까지 방송 잘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우리가 왜 거리 지나다가 보면 그런 가게들 보잖아요. 사장님이 미쳤어요. 오늘 약간 그런 날입니다. 오늘 K1이 정말 아낌없이 다 퍼주려고 모든 정보들을 다 챙겨온 날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회의 보시면서 이 모든 정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방송회의만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다 받아가실 수 없다라는 거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비밀수사회의에 들어오셔야 여러분들이 모든 정보를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방송회의 보시면서 바로 비밀수사회의까지도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정말 비밀수사회의 참여하실 수 있는 날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꼭 오늘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부터 먼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뭐 오늘 개장 전 뭐 이미 어제부터 오늘 배당락일이니까 뭐 한 0.8% 정도 하락 출발할 거다. 시장 변동성 좀 어느 정도 있을 거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이런 예상들을 아주 기분 좋게 빗나갔습니다. 오늘 코스피 소폭 오름세를 보여줬고 코스닥은 훨씬 더 이 상승세가 좋았습니다. 1%대 오름세를 보여줬는데 자, 뭐 일단 올랐으니까 기분은 좋긴 한데 지금 코스피가 10월 말부터 계속해서 좀 저점을 들어 올리고 있는 형국이다 보니까 슬슬 한번 또 조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과연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내일이 이제 올 한 해 마지막 거래일이 되는데 요 내일도 좋은 흐름 보일 수 있을지 더 궁금한 건 과연 내년에는 어떤 움직임 보일지 이런 부분들일 텐데 자, K1 일단은 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여기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괜찮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아까부터 너무 콜록콜록 거리시는데 날씨가 좀 추워요. 지난주보다는 조금 좀 덜 추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연말에 자리가 많잖아요. 몸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일단 본인부터 좀 하셔야 될 텐데. 네, 저부터 좀 네. 몸 관리 잘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하도록 네, 할 거고요. 일단은 뭐 미증시 상황부터 조금 살펴보자면 일단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을 했어요. 아무래도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경기 연착륙, 이제 소프트 랜딩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조금 시장에서 상존하는 이런 느낌이고요.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수혜주들,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들 위주의 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인 시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좀 특징적인 부분을 좀 한 가지만 뽑자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분은 뭐냐?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건 이제 미 증시의 이제 반도체 업종들 전반적으로 이제 지수화 시켜놓은 인덱스화 시켜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고가를 기록했다는 거는 지금 반도체 섹터가 그만큼 증시에서 어떻게 보면 주도 섹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기분 좋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배당락일이기 때문에 뭐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좀 이런 우려감들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뭐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대한 부분들도 한몫하는 이런 모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내년 초에 대해 이제 뭐 상승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연말에 이런 랠리를 좀 이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뭐 반도체도 강세를 보였고 아무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최고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가 오늘 비교적 코스피보다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1%대 상승 마감을 했고요. 국내 증시 좀 전망을 좀 살펴보자면 결국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로 또 다시 빠졌거든요. 근데 올해 초만 해도 여러분들 어떤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올해 초에 증시가 사실 좀 좋았어요. 근데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는데 외국인 수급이 왜 들어왔냐? 올해 초에 환율이 1,200원대였습니다. 그래서 1,200원대까지만 좀 유지만 해주고 제가 볼 때 지금 환율의 추세를 본다면 1,200
한 중반대, 1,200원 중반대 정도까지는 좀 더 빠질 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점을 좀 본다면 환율 차트랑 코스피 차트랑 상반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좀 빠져준다면 코스피는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그러다 보면 수급이 들어오고 코스피 대형주들은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은 코스피 지수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내년에도 세뱃돈을 한번 좀 챙겨주는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늘 그랬었죠. 좀 강달러가 유지가 되면 우리 증시는 좀 힘들어하곤 했었는데 이제 다시 또 이 원달러 환율이 조금씩 안정되는 모습들 보여주면서 외국인 수급이 좀 더 잘 들어올 수 있는 환경들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자, 정말 세뱃돈 좀 나눠주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워낙에 지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같이 좀 기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 상황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뭐 마냥 수익이 나는 건 아니죠. 좋은 종목들을 잡아줘야 그게 바로 수익으로 연결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K1 따라오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K1이 여러분들께 드렸던 수익 좀 체크를 해보면요. 굉장히 빠르게 좋은 수익들이 나왔습니다. 코오롱 글로벌 저희가 두 차례로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 첫 번째로 공략을 했을 때 단 2거래일 만에 50%에 육박하는 수익 챙겼고요. 두 번째로 공략했을 때도 4거래일 만에 20%의 수익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수익이 나왔죠. 두산 로보틱스도 뭐 두 차례로 나눠서 저희가 공략을 하긴 했지만 자, 첫 번째로 공략했을 때 44%, 두 번째로 공략했을 때 14%의 수익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날짜들 다 잘 보시면 정말 빠르게 수익이 나왔거든요. 지금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일단 뭐 묵혀놓으면 수익이 어느 정도 나와주겠지. 하지만 그러지 않았던 종목들 다들 하나쯤 갖고 계시죠? 자, 그런 종목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K1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수익 빠르게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더는 우리 K1과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없다라는 건데요. 자, K1의 비밀수사회의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늘 지금 방송 보시면서 바로 비밀수사회의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 표를 통해서 간략하게 좀 수익을 체크해 보긴 했습니다만 지금 K1이 12월 첫 주에 진입했던 종목들 굉장히 유의미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게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서울옥션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이 두 종목이 저희가 12월 첫 주에 좀 공략을 했던 종목들인데 조금 더 상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대오토에버는 17%의 수익 기록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 서울옥션은 16%의 수익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 두 종목 단순히 숫자로만 얘기하고 끝날 종목들은 아니거든요. 자, K1 이 두 종목 좀 더 자세하게 리뷰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서울 옥션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서울 옥션은 12월 1일 날 매수를 했고요. 매수가는 13,3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6% 정도 상승을 한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분들 있습니다. 이 최근에 STO 관련해 가지고 이제 토큰증권이 좀 강세를 많이 보였잖아요. 근데 이 토큰증권이라는 게 올해 초반에 한번 좀 움직였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지속적으로 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거친 이런 섹터인데 그래도 정부 정책 수혜주로서 제가 볼 때 한번 튀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올해 초에 상승했을 때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은 여러분들 수급 이탈 없이 조정을 받는다면 결국에 어느 구간에서 한번 튀어줘요. 근데 이런 섹터가 바로 STO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아무래도 뭐 STO 관련해서 뭐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개화할 거다.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시장에서 많이 나오면서 이 관련주들이 크게 좀 부각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좀 지켜봤었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들은 들어온 걸 확인하고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이 STO 연계 미술품 경매 사업을 또 확장 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각이 되는 종목이고 대장주는 뭐 갤럭시와 머니트리일 수 있겠지만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너무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그 후발주로 움직이는 서울 옥션을 우리가 공략해서 진입해서 수익을 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차트를 보시면 이 바닥 구간에서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이에요. 바닥을 다지고 나서 바닥을 지금 한 3번 정도 찍었어요. 3번 정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급등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캔들이 이제 음봉이 나왔습니다. 음봉이 나왔는데 그때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STO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슈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한 거래 쉬어가고 그 다음 날 시초가에 매수를 했고 바로 그날 19% 정도 이제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16% 정도의 우리가 그 안에서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었던 종목이다. 하지만 이 종목들이 뭐 무조건 오르기만 하나요? 급등이 나왔으면은 또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은 또 급락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언제나 조금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등했을 때 우리가 수익 실현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종목이 언제 빠질지 몰라요. 근데 최근에 지금 보시면 주가가 쭉 빠지고 있죠. 쭉 빠지는데 수급이 빠져나가질 않고 있어요. 상승했을 때 들어온 이런 거래대금보다 주가가 밀리면서 거래대금 이탈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구간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 이 종목이 빠질 때까지 빠지면 한 번 더 튀어줄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타점이 나온다면 짧게 다시 한번 들어가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울옥션에 대해서 나도 STO 관련해서 아직 매매를 해본 적이 없는데 서울옥션이나 갤럭시 하모니트리 같은 종목들 단기적으로 좀 튈 수 있는 종목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매수 단점 나오면 제가 진입할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이 더 있죠. 현대오토에버인데 현대오토에버는 이제 12월 5일 날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매수가는 17만 2,3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7% 정도의 이제 상승을 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좀 수익을 가져갔던 종목인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1차로 우리가 분할 매도를 진행을 했고요. 2차 매도를 전략적으로 이제 할 예정인데 나머지 비중은 우리가 끌고 가고 있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율주행 이제 관련주인데 자율주행 거의 대장주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CS2024 일정이 바로 이제 다음 달이죠. 다음 달이라고 해봤자 이제 다음 주면 벌써 다음 달이에요. CS2024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 모멘텀이 충분히 지금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시장에서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충분히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비중은 좀 홀딩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종목을 잡았던 기술적인 뭐 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올해 이제 뭐 7, 8월 달 해가지고 좀 급등세가 좀 나왔던 종목이고요. 그 종목이 주가 쭉 밀렸어요. 하지만 17만 1,500원대가 굉장히 좀 중요했습니다. 이때 매물을 돌파해줬던 자리이고 그 구간을 버텨주다가 이탈하겠지만 다시 회복을 해줘서 그 구간을 다시 돌파를 해줬어요. 그런데 주가가 좀 밀렸지만 그 구간에 이제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이제 매수를 했고 속폭 이제 밀렸다가 돌아나가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오늘도 뭐 7% 정도 상승 마감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9월 12일 날 만들어준 이 최고점 제가 볼 때는 한번 트라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수익 내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냥 뭐 종목명 말씀드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계속해서 K유원이 AS 해드리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케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수익이 날 수밖에 없겠죠. 자, 수익이 고프신 분들, 나도 끊임없이 좀 터치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비밀수사회의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비밀수사회의 오늘 한번 들어오시면요. 계속해서 K유원이 장중에 끊임없이 봐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방송 화면 통해서 저희 비밀수사회의 바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방송 화면 하단에 QR코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신 채로 그냥 가까이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사진 찍으실 필요 없고요. 그냥 카메라 어플 켠 채로 가까이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면요. 그러면 스마트폰 화면에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참여하기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밀수사회의가 펼쳐지고 있는 노란톡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방법이 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에서 직접 주식 특수본 검색하셔도 바로 저희랑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방법도 한번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어떻게 좀 수익을 냈는지 비밀 수사회의 참여하시면 뭐가 좋은지 좀 알려드렸는데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의 수익을 위해서 챙겨봐야 되는 부분들 이제 수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테마 수사가 좀 특별한데요. 자, 오늘은 올 한 해를 좀 둘러보고 그리고 내년을 제대로 좀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 한 해부터 좀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테마 수사 첫 번째 테마 바로 2023년 주도 섹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는 좀 상반기랑 하반기가 굉장히 좀 온도 차이가 났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올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2차 전지주들이 굉장히 막 싱싱 달리다가 갑자기 하반기에 2차 전지들이 막 무더기로 뭐 방전이 됐었죠. 그 자리를 반도체가 치고 올라오는 그런 형국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K의원이 보시는 올해 주도 섹터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올해 주도 섹터가 그래도 극명하게 한 4가지 업종 정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네 생각해요. 개나 될까요? 4개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일단은 뭐 인공지능 AI 뭐 빼놓을 아, 수가 없겠죠. 그렇네요. 그리고 2차 전지, 에코프로, 미친 상승률 이거 네.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로봇,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시작해서 두산 로보틱스로 끝나는 이런 흐름. 그리고 반도체가 이제 스물스물 지금 올라오기 시작해서 올해 하반기는 사실 반도체가 다 하지 않나 이렇게 네.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인공지능 AI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올해 이제 챗GPT 오픈 AI에서 이제 챗GPT를 선보이면서 생각보다 기술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AI가 좀 확산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 테마가 확산이 되면서 이제 반도체까지 사실 넘어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의 업황 사이클 자체가 회복될 것이라고 연말에 연말 정도에 이제 회복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은 나왔었지만 이걸 더 빨리 앞당겨준 거는 인공지능 AI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는 뭐 물론 IRA 법안에 대한 뭐 최대 수혜주로서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가 뭐 양극재 관련주들이죠. 어떻게 보면 올해는 양극재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크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대장주로서 에코프로가 2차 전지에서는 거의 국민 주식이에요. 이제 뭐 삼성전자 반도체인 삼성전자가 있다면 2차 전지에는 에코프로가 있죠.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가면서 사람들의 우리 투자자들의 관심도를 많이 받았던 이런 섹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로봇 같은 경우에도 올해 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좀 섹터 내 전반적으로 훈풍이 돌았던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도 올해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10월 초에 아무래도 두산 로보틱스가 또 상장을 하면서 두산 로보틱스가 단기간 안에 또 폭등세를 이어가는 이런 모습들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시작해서 로봇 관련주들은 올해 두산 로보틱스로 이어가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주들은 그동안 조금 어려운 이런 좀 쉽지 않은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힘든 이런 구간들을 좀 많이 버텨냈고 아무래도 올해 뭐 연말부터는 좀 돌아세운다 뭐 이런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HBM 관련주들이 올해 하반기에 이 반도체 관련해서 좀 섹터들을 이끌면서 반도체 패키징 뭐 후공정 관련주들이 좀 급등세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대표주인 SK 하이닉스랑 이제 삼성전자가 좀 급등세를 보이면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도 그래도 주도 섹터로 하나 좀 볼 수가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일단 대장주들을 한 종목씩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인공지능 AI에서는 뭐 다른 종목들도 있지만 하지만 셀바스 AI가 대장주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인공지능 AI 기반의 필기 및 뭐 영상, 음성지능,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을 하고 있고 판매를 하고 있는 이제 업체입니다. 챗 GPT가 등장을 하면서 크게 각광받은 이 종목이고 올해 약 500%나 상승을 했었어요. 근데 이 기간이 채 3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3달 정도 안에 500% 정도의 상승. 엄청난 이제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이죠. 근데 그 이후에는 뭐 인공지능 AI 업종들 전반적으로 주가가 좀 밀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종목은 지금 뭐 리뷰를 좀 한번 해보자면 이제 15,0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땐 추세적으로는 이제부터는 좀 상방적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셀바스 AI를 보실 분들은 15,000원 구간을 이탈을 하나 안 하나 이 부분을 좀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는 뭐 2차 전지 대장주로서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아는 에코프로에 울고 웃었던 이런 그런 올 한 부분들이 해가 좀 딱 많았죠. 그랬었죠. 네. 아무래도 2차 전지를 보유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배가 아파서 굉장히 음. 힘들었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하지만 에코프로 하면서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 뭐 제 친구들도 이러는데 내가 에코프로 얼마에 보유를 했었는데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은 150만 원까지 갔으면 내가 다 수익 낸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를 해줘요. 150만 원 갈 때까지 보유를 하지 못했어요. 100% 못해요 이걸. 사실 150만 원까지 어떻게 알고 끌고 옵니까? 그렇죠. 그 안에 무조건 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충족하는 이런 수익 구간에서는 매도하면서 수익 챙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그 때를 놓치면 또 후회하거든요. 그럼요. 매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뭐 IRA 수혜 기대감에 폭등세를 기록했고요. 올해 약 한 1,300% 정도 상승을 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목도 제가 포인트를 하나 잡아드리자면 지금 60만 원 구간대 최근에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려는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 60만 원 구간에서 지지받고 올라가고 하는 모습인데 최근엔 저점을 조금 높이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뭐 자동차 쪽, 뭐 피카우, 뭐 금리가 고금리였기 때문에 근데 내년도에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하기 시작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니까 조금씩 회복세를 좀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두산 로보틱스는 뭐 레인보 로보틱스는 좀 너무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두산 로보틱스를 좀 말씀드릴게요. 협동 로봇 전문 업체이고요. 뭐 신규 상장 이제 업체인데 로봇 대장주로 좀 부각이 되는 업체입니다. 이 종목이 10월 5일 날 상장을 했는데 지금 두 달 좀 넘었죠. 두 달 좀 넘었는데 약 280% 상승을 했어요. 처음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지금 저점 대비 28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최근의 흐름을 보면 11선을 이탈하지 않고 11선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올라가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3% 이제 뭐 하락세를 기록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캔들을 보시면 이제 아래꼬리 달면서 11선을 좀 강하게 지지받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뭐 내년도에 제 개인적인 이제 견해로는 내년 이제 상반기 내년 이제 초에 1, 2월 달에는 아무래도 뭐 반도체와 뭐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크니까 이 종목들은 언제라도 지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고 주가 충분히 밀렸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SK 하이닉스예요. 일단 반도체에서 SK 하이닉스를 굳이 왜 삼성전자도 있는데 이런 생각하실 거잖아요. 뭐 지금 최근의 추세는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HBM 관련해서는 사실 SK 하이닉스가 최대 수혜주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는 올해 저점 대비 한 40% 정도의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SK 하이닉스는 약 90%의 상승을 했어요. 2배 이상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올해는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대장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HBM과 DDR5로 결국에는 시선이 좀 집중될 것으로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도에도 HBM 관련해서 크게 조금 성장세를 나타낼 건데 그에 따른 어떤 수혜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둘 다 맞지만 SK 하이닉스가 좀 더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올 한 해 둘러봤더니 정말 그래도 좀 힘이 있었던 섹터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상반기에는 2차 전지, 하반기에 반도체 뭐 요 정도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좀 더 세분화해 보니까 그래도 한 4개 정도로 추려볼 수 있었습니다. 그 각각의 섹터 내에서 대장주들도 지금 한번 좀 슥 둘러봤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올라온 만큼 일단 뭐 내년에는 조금 조정의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우리가 이걸 잘 공략만 해보면 또 한 번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이 종목들 나 조금 더 수익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방송 회의 보시면서 바로 비밀 수사 회의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아낌없이 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비밀 수사 회의 놓치지 말고 꼭 오늘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더는 안 돌아올 거니까 꼭 오늘 함께해 주시고요. 자, 일단 올해 이 주도 섹터들을 둘러봤었는데 정말 중요한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해 하시는 건 바로 내년에 그래서 내년에 우리 뭐 봐야 되느냐 이거죠. 자, 내년 지금 유망 섹터 이미 좀 앞부분에 올해 섹터 이야기해 주시면서 조금 힌트를 주셨거든요. 반도체가 계속 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K요원 그러면 내년은 뭐 반도체 원툴인가요? 아니면 다른 무기들이 더 있을까요? 반도체는 제가 볼 때 1, 2월, 1, 2, 3월 달에 조금 더 강세를 보일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업종들은 사실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모멘텀 있는 종목들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포커스가 굉장히 좀 집중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그동안 고금리 시기였기 때문에 뭐 기술주와 성장주들은 사실 쉽지 않은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많이 눌려 있었어요. 많이 눌려 있었죠. 많이 눌려 있던 종목들이 이제는 좀 기지개를 필 때가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내년도에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빠르면 3월 달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 금리 인하는 내년도에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기대감만 있어도 사실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금리 인하 수혜주들을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인공지능 AI와 관련된 빅테크 관련주들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인공지능 AI 섹터는 이제 막 시작하는 사실 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우리가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실 안 들어가는 데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앞으로 쓰임새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렇다 보면 돈이 돼요. 그럼 돈이 되면 이 밸류체인 업체들이 다 성장을 하게 돼 있다. 이렇게 구조적인 성장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이 반등하는 반도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뭐 3분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사실 실적이 좋다기보다는 회복세가 조금 확인이 되었다 정도였는데 올해 4분기부터는 아마 실적이 확실히 좀 좋아지는 모습이 좀 보여지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내년 1, 2월 달에 반도체 관련주들 아마 좀 강세를 보일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주도 섹터가 맞아요, 이미. 이미 주도 섹터가 맞고 내년 초에 주도 섹터로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혁신 신약 개발로 주목받는 제약바이오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지금 뭐예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바로 이제 다음 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 제약바이오 계속 사들이고 있어요. 우리가 안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종목들을 조금 오늘은 유력 상승 용의자가 3종목이나 있어요. 근데 이 3종목이 여러분들 진짜 관심 있게 보시고 관심 종목으로 우리가 넣어줄 겁니다. 제가 오늘 라이브 이거 방송 끝나고 라이브 통해서 종목들 브리핑을 다 해드릴 거예요. 다 해드릴 건데 다 타점이 나오는 대로 진입할 거니까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올해 이제 어떤 섹터들을 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앞으로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들을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인공지능 AI 관련한 종목인데 오피스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을 주력으로 이제 영위를 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최근의 이슈로는 이제 글로벌 전기차 테슬라의 오피스 웹 기능을 연동을 했다는 이런 소식들이 들려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긍정적인 이런 모멘텀들은 충분히 이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공지능 AI의 섹터의 이제 성장세에 따라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타점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자면 지금 삼각 추세대를 그어봤을 때 지금 힘이 모여주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이평선도 지금 이미 수렴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구간에서 사실 제가 이 수급 들어온 부분들 보면 거래량이 계속 터져줬던 이런 구간들이 다 주가가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터져줬고 주가가 조정받을 때 거래량 이탈이 없었어요. 그럼 상승했을 때 들어온 이 에너지를 충분히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방향성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내년도에 인공지능 AI가 좀 주도주로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방 쪽의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그래서 이 추세대의 상방을 뚫어줄 때 돌파 매매로서 진입하면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종목은 이제 반도체 관련주예요. 반도체 관련주 뭐 지금 HBM에서 지금 흐름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HBM이 올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됐죠. 그리고 뭐예요? 온디바이스 AI예요. 그다음에 CXL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좀 추세를 보면 다시 HBM으로 넘어오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은 HBM 관련주들이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HBM 관련해서 이 접착 소재를 만들고 있는데 이 접착 소재를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다고 볼 수 있는 이 종목이 아직까지 주가가 크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안 올라갔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 종목 차트를 좀 보시면 오래 움직였던 이런 흐름인데 주가 급등할 때는 굉장히 크게 급등이 나와요.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좀 강하게 붙는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먼저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주가가 크게 급등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지만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제 바닥 찍고 올리고 조정받고 다시 상승했다가 다시 조정을 받아요. 근데 어떤 구간에서 계속 저항을 받냐? 이 121선에서 계속 저항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121선 돌파해주면 추세적으로 이 상방이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은 너무 열심히 준비했나 봐요. 이게 중간중간 하다가 제가 이 정도까지 쉼없이 말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연말 마지막이니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오늘 사장님이 미쳤어요. 네. K가 미쳤어요 하는 날인데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브리핑 내용을 들으면서 이래서 기침 많이 하셨구나 라고 지금 납득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지금 봤었던 이 유력 상승 종목들 굉장히 지금 매력도가 높은데 지금 마지막으로 한 종목도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이 종목도 또 설명을 해주시죠. 이 종목 중요합니다. 처방의약품 전문 이제 중소형 제약업체예요. 최근에 이제 뭐 황방변성 치료제 이제 바이오시밀러 독점 판매권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이 알테오젠과 하는 일이 비슷한 게 있는데 알테오젠이 최근에 주가가 날라갔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최근에 손짓을 지금 날갯짓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이 종목도 후발주로서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 가장 좀 중요한 건데 이게 마지막에 좀 제가 이게 오류가 났네요. CS2024 일정 모멘텀이 아니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일정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건데 저 지금 괜히 혼자 여러 생각했잖아요. 이게 분명히 제약 바이오주인 것 같은데 왜 네. CES일까? 저는 뭔가 깊은 뜻이 있는 줄 알고 뭘까 이랬는데 네.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잘못 들어간 거였군요. 잘못 들어간 겁니다. 또 이게 사람이라는 게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 AI가 아니잖아요. 저 지금 기대치 이렇게 높였는데 다시 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기대치가 낮출 일인가요? 그거 아니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일정 있을 때 항상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미리 움직여요. 이미 지금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제가 볼 때 차트적으로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 최근의 추세 보면 이동평균선 다 모여있죠, 여러분들. 이동평균선 다 모여있으면 그때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발산이 나오는데 상방으로 나오는 주식에서는 상방, 하방, 횡보 이 방향성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방 쪽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나 이제 상승으로 갈래. 이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뭐 이 수급적인 부분들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 종목도 수급적인 부분들도 받쳐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알테오젠이 폭등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후발주로서 좀 볼 수 있는 종목이고 일정 모멘텀까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보기에 굉장히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세 가지 종목 좀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들 내년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내년도 일단은 큰 포인트로 금리 인하의 수혜주들 좀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자면 자연스럽게 성장주, 기술주, 제약 바이오주 이렇게 좀 둘러보시게 될 텐데 큰 틀은 알겠는데 여전히 종목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금 힌트 다 드렸습니다. 요거 이제 정답 확인만 하시면 되겠죠. 비밀수사회의 들어오시면 지금 보여드렸던 종목들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어느 타점에서 들어가시면 가장 좋은지까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지금 바로 비밀수사회의만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비밀수사회의 지금 방송화면 하단에 계속 안내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거 참고하셔서 바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도 종목 굉장히 많이 퍼드렸습니다만 정말 더 중요한 종목 하나 천기누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항상 마지막에 알려드리는 이 급등 예상주가 요즘 우리 K원 물이 올랐습니다. 수익 너무 잘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런 만큼 더 잘 챙겨오시지 않았을까 기대가 되는데 K원 오늘의 마지막 이 급등 예상주 힌트 좀 주시죠. 네, 일단 힌트를 드릴게요. 앞에 세 종목은 타점 나오는 대로 진입할 예정이고요. 이 종목은 제가 볼 때 빠르면 내일 진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니면 뭐 다음 주에 우리 이 내년도의 첫 개장일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자동차 부품 업체예요. 그리고 현대자동차에 납품하고 있는 이 범퍼 레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범퍼 레일은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 매출처는 뭐 현대차와 기아, 한국 GM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금리 인하에 따른 이제 수혜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 제 주변을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 주변에 지금 자동차를 바꾸려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 안 바꾸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 고금리 시대에 금리 더 내려가면 그쵸. 그때 바꾸려고. 금리가 지금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금리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자동차를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가 캐피탈을 쓰지 않고 현금으로 온전히 몇 천만 나만의 원씩, 돈으로. 네, 이 몇 천만 원씩 되는 이 현금을 바로 주고 사는 수요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분 있으면 좀 얼굴 좀 뵙고 싶네요. 용안을 뵙고 싶습니다. 네, 이 10명 중에 그 10%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캐피탈을 이용하거나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용할 때 이 금리를 다 내야 돼요. 이 금리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자를 다 내야, 이자 비용을 계속 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이자가 사실 여러분들 돈이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고 이 몇 천만 원 단위이기 때문에 최소 자동차는 이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이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근데 최근에 고금리 시대에서 이 부담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굳이 이걸 떠안고 지금 자동차를 사야 돼? 라는 것 때문에 결국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2차 전지도 그동안 좀 약세를 보인 거예요. 그런데 내년부터 금리 인하가 된다. 그러면 금리 인하가 조금씩 되기 시작하면은 우리 자동차 산업은 살아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현대차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 지금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이 전기차로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현대차가 앞으로는 더 크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 구동계 기술력은 짧은 기간 안에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2차 전지와 소프트웨어, 뭐 자율주행 쪽 이런 기술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리 현대차가 앞으로 좀 크게 성장함에 따라서 동반 수혜를 볼 종목이고, 금리 인하 전망에 따른 수혜도 볼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자동차 관련해서 최근에 뭐 자동차 관련주들 흐름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개를 드는 이 시점이 우리가 봐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이 공개 수배 포착주 자동차주 내에서 챙겨오신 종목입니다. 자동차 역시도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죠. 자,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비밀수사회의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종목 정말 저희가 바로 공략할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뭐 힌트 전반적으로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가격대는 어느 정도인지 차트도 좀 약간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K원 지금 어느 정도 가격대에 있을까요? 간단하게 차트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방은 한 8,000원대로 볼 수 있고, 상방에 우리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는 11,000원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짧게 확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저점을 좀 찍고 돌려 세우는 이런 포인트 좀 볼 수 있고요. 121선에서 최근에 좀 저항을 받았지만 추세적으로 저점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상방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내년도에 금리 인하, 여러분들 이거 생각보다 셉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관련주들,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데 이 자동차 산업 전반적으로 앞으로 기대를 해봐도 될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꼭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이 종목 또 한 번 이 높은 수익 기록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비밀수사회의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나면 비밀수사회의 더는 참여하시지 못하시니까요. 지금 바로 비밀수사회의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느덧 저희가 방송 정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참고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모두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로써 주식특수본 회의는 모두 종료되지만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랍니다. 탕탕탕!